반갑습니다. 자, 스카이 에듀 그리고 QR 에듀 동영상입니다. 자, EBS 수능 특강 백발백중 현대시 11강 사령입니다. 김수영님의 사령.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수영님이 이 사령을 쓸 때 얘들아 이게 언제 거냐면 시대적 배경이 1959년에 발표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발표된 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겠지. 물론 여기서 시대적 배경을 또 지금 와가지고 일제시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군사 독, 군사 독재 시대다라는 것만 봐도 그 당시가 얼마나 가혹했냐면 얼마나 가혹했겠어. 뭐, 남산, 중정, 요새 많이 있지,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 있지, 얘들아? 그 끌려가면 거의 뭐 반 죽어서 나온다라는 그 당시의 시인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상당히 많이 저항했던 김수영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인들이나 지식인들이 얼마나 말하기가 꺼려지겠어? 그런 걸 배경으로 쓴 시다라는 것만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고 들어갈게요. 자, 사령. 자, 죽을 사 영혼이겠죠. 나의 영혼은 죽었다라는 것이 벌써 제목에 드러나는 거야. 가보자. 점점점점. 자, 항상 이 말줄임표 자체도 여 안에 뭐가 있다? 심리가 있는 거야. 말줄임표에도. 뭔가 이거는 자괴감 같은 심리가 요 활자 말줄임표 먼저 시작하는 거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나는 정말 할 말이 없어. 난 정말 안 됐어. 잘못됐어. 라는 그런 심리가 들어가 있는 말줄임표부터 시작하고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자, 활자가 말하지 사람처럼 그래서 얘는 뭐겠어? 시적 대상이면서 의인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필기해주고 활자가 또 하나 뭐냐면 특징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라는 거야. 상징적 의미가 많다. 활자의 상징적 의미,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자유 혹은 정신과 관련된 책. 활자는 책이니까 이걸 상징하고 있다가 활자라는 시어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다. 다시 정신 혹은 자유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시어가 활자면서 의인법이다. 그리고 시적 대상인 것이고 반짝거리면서 하늘 그러니까 이 활자가 말하는 정신과 자유는 추상적 관념인 겁니다. 추상적 관념 같은 중요한 것을 반짝거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시각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반짝거리는 활자도 보이는 거지만 활자가 상징하는 정신이라든지 자유라는 것을 반짝거린다고 표현했으니까 시각화했다.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 이거 화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지금 말한다 못한다? 자유를 말하지 못하니까 나는 사령이다. 죽은 영혼이다.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령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며 서리법입니다. 자기가 답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채 물어보면서 강조하는 표현법 서리법. 서리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사 의무문이라고 한다. 알고 있지?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1년인데 이게 마지막 년이 있죠. 5년에 가도 5년 밑에 내려가 볼게요. 5년에 가도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뭐겠습니까? 쭉 넘겨서 당연히 수미 상관적 구조다라는 거. 다시 수미 상관적 구조라는 거 알아주고 물론 균형감이라든지 안정감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 벗이요. 자, 벗도 마찬가지로 활자니까 의인법입니다. 사람한테 얘기한 것처럼 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벗이요. 그대의 말을,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라는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다. 중요한 거 간다, 얘들아. 고개 숙이고 듣는 거에서 여기서 이 화자의 태도가 나오는데 자괴감 이렇게 너희 선생님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조적일 수도 있는 거야. 자괴감이 고개 숙이고 들어 부끄러우니까. 그치? 그 왜 고개 숙이고 듣냐면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고 이렇게 군사 독재의 어려움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시민을 무슨 시민? 유시민? 노노노노 소시민 소시민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자아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소시민적 행동 부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시민적인 것 그래서 이게 무슨 어조다? 자성적 어조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자기 반성적 어조다.
그리고 자아 비판적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빨간색.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자아 비판이고 자기 자자 계속 스스로 자자 계속 나오지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군사 독재 시인을 둘러싼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며 그거를 저항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맞아 그 틀려. 틀리는 거야. 근데 왠지 얘는 이제 저항하는 시인 같고 하니까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스스로가 자기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비판인 거지. 자기를 둘러싼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저항 의지, 극복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시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선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는 별표 치고 이 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반복.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 거야.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면 안 된다. 자조적 태도다. 자조가 뭡니까? 자기 비하적 태도다라고 하는 거. 자기 비하적 태도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된다. 이 같은 시가 뭐지 얘들아? 김수영의 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연계 작품을 할게요. 연계 작품명만 써줄 거야. 그리고 이 연계 작품명은 이 본책에 다 나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래 연계 작품 할 때 뭐죠? 주제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작가가 비슷한 거죠. 김수영님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자기 비하적인 시가 연계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이것도 알고 싶어요. 다음번에 이제 별도의 자료로 나가겠지요. 또 김수영님의 가장 또 저항신 또 뭐죠? 저항하는 건 또 뭐냐면 폭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거랑 좀 반대되는 작품을 줄 수도 있고 너희 선생님이 가장 자아 비판 자아 성찰적인 건 당연히 윤동주겠지. 쉽게 쓰여진 시는 뭐 계속 언급되는 작품이니까 이건 뭐 항상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지훈 시인의 동물원의 오후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원의 오후 이런 작품들도 자기 비하적인 혹은 소시민적인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연계 작품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다. 적어두기 바란다. 자, 그다음 자 버시어 그대는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소통 구조 한번 가보자 얘들아. 소통 구조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독백이냐, 말을 건네는 방식이냐, 혹은 대화냐? 이게 지금 소통 구조잖아. 자, 이건 뭘까? 버시어 그대는 그렇지 이런 게 근거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의 소통 구조를 갖고 있다. 혹은 대화가 아니라 대화체겠지. 물론 이게 독백적 진술도 맞는 거야. 즉 독백은 아닌 거야. 헷갈리지 이거? 혼자 말은 아닌 거야. 근데 독백적 진술을 바탕에 깔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 이게 맞는 거야. 독백이라고 하면 안 돼. 대화라고 해도 안 돼. 혼잣말해도 안 돼. 독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한 말을 건네는 방식 이게 정답인 거야. 알겠니? 밑에 독백 같은데 말을 건네는 방식에 버시어 그대가 있으니까 대화 안 되고 독백 안 돼. 알겠니? 그다음 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이거 좀 중요하다. 이 황혼도 자 우리 부정적인 시간을 세모 치는 거 알죠 얘들아? 세모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에 푸른 페인핏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정의도 섬세도 욕된 교회도 다 부정적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 모두 다라는 건 뭐냐면 총체적인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총체적 부정이야. 나를 둘러싼. 내가 소시민이니까. 그럴 때 이 황후는 약간 떨어지니까 부정 같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이거 지시관형사 깨알 문법 지시관형사 띄어쓰기 됐으니까 문법이야. 잡초도 부정 같아. 근데 푸른 페이트니까 이게 뭔지 아니 이거?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이걸.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가 다 지붕을 푸른색으로 했었어 다. 그래서 항공사진 찍으면 우리나라가 다 푸른색.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 하도 황토색이니까 좀 그렇다고 새마을 운동할 때 모든 지붕을 또 일률적으로 다 푸른색으로 칠했어. 이게 푸른색이라는 그 페인트가 약간의 획일성도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선생님 없겠지만 획일적인 새마을 운동까지 연결해주는 교수님도 계셨어. 그 새마을 운동이야. 근데 왠지 푸른 페인트하면 이쁘잖아. 이쁨을 가장했던 페인트 빗인 거야. 그것도 거짓된 평화였다라는 거야. 거짓된 새마을 운동, 거짓된 문명 같은 그런 색깔이라는 거야. 그것도 부정인 거야. 왜냐면 이 도가 뭐죠? 도가? 그렇지. 역시의 의미를 하는 보조사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조사도입니다. 이 도에 반복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보조사, 역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도의 반복도 있다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거야. 도도니까 싹 다 부정인 겁니다. 그럴 때 푸른 페인트 빛이 왜 부정이에요? 할 수 있는데 이건 새마을 운동, 거짓된 문명, 획일성, 거짓된 평화. 또 중요한 거 고요함이란 단어는 좋은 거잖아. 원래 조용하고. 그죠? 그런데 이 고요함도 무슨 고요함이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무슨 세상이 고요하다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에 맞서지 못하는 침묵, 소시민적인 말하지 못함에 대한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도도도를 사용해서 뭐하고 있다? 열거되고 있다라는 건 보면 알겠죠?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일상이야, 일상. 일상적 현실입니다. 일상적 현실들 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 일상적, 현실에 순응하는 일상의 삶들이 다 부정적인 것이다.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중요해. 봐. 섬세도 원래는 긍정일 수 있지 않니? 하지만 이거는, 이 섬세는 뭐야? 어떤 섬세냐면, 나약함의 섬세인 거야. 너무 나약해. 우유부단인 거야. 우유부단. 난 무서워. 저항할까? 매 맞겠지? 끌려가겠지? 난 퇴학당할 거야.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야.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어? 난 대학생인데 도서관 가야지. 뭐 이런 게 나약함, 우유부단의 섬세함인 거야. 너무 잰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가 이제 어떤 도시에서 벗어난 주변을 의미하는 게 교회로 뭐 드라이브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욕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서 등장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유와 정의가 없는 현실에 지금 내가 있는 공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도라는 보조사가 한 10번 넘게 나왔지요. 마음에 들지 않다. 어제 오늘 내일이니까 현실 자체가 다 과거, 미래, 현재 싹 다 문제가 된다. 그다음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그대는 누굽니까? 대조겠죠. 이건 활자겠죠. 활자. 자유와 정의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반대로 나는 이제 우스워라 아주 핵심적인 자조적인 단어죠. 여기서 이제 자괴감이 드러납니다라고 하는 거 누가 언젠가 얘기했었지.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서리법, 수미상관적 구조가 보인다라는 거 반상 서리법적으로 자 서리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 화자에 대한 비판인 거지. 이게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막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그지? 자, 작은 거 보자. 그런 안아라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이 있다라는 거 당연히 운율감 형성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운율감 형성이 뭐냐면 특정한 시구의 반복 이것도 있다라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모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특정한 식구의 반복, 동일한 종결어미 라라라라 도도도도 이런 것들도 작은 운율 리듬감으로서 한번 봐주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대조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지요. 활자 벗 대조 그렇지? 그리고 나의 영은 부정적인 거고 활자 벗 그대는 긍정적인 것이고 당연히 대조가 있다라는 거. 대조가 없는 시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머지 쭉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